비트코인 논란 관련해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가 블록체인 기술을 모르면 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씹어오는 거죠. 지금의 광풍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 때문이고 기술은 복잡해도 욕망은 단순한 거죠. 지금 한국의 비트코인 상황에 거품이 있다는 건 시장 참여자들도 모르는 게 아니죠. 다만 그 거품이 내가 돈을 번 다음에 터지길 바라는 거죠. 정부 규제가 우리를 관련 기술 후진국으로 만들 거란 우려도 과장된 겁니다. 중국 검색 포털 바이두는 자체적으로 단순히 비트코인 거래가 아니라 블록체인을 통한 자산 거래 비즈니스 플랫폼을 자체 개발해 운영 중입니다. 기술의 미래 가치는 바로 이런 데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고 화폐 공개와 채굴을 금지시킨 가장 강력한 규제 국가죠. 정부 규제가 어느 수준이고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정부 규제가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아예 막는다는 소리는 적어도 현재 한국 상황에 있어서는 거짓말입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블랙하우스 정기방송을 드디어 녹화를 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방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목요일. 어제 녹화해도 괜찮은가요? 목요일 예. 오후 11시에 방영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새벽에 녹화가 끝나서 제 혀가 따로 놀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네.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고 예. 오늘 저희가 3부에서에 하도 논란이 많아서 경제부총리를 직접 모시고 이 얘기를 나눌 텐데 예. 근데 왜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전에 비디오 테이프 기억나세요? VH 네, 비디오 테이프요. 아, 예. 참. 베타, 예. 이런 거. 그거 보급하고, 그리고 인터넷 초창기 가입자 폭증에 포르노가 기여한 바가 크다. 이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플레이보이 씨를 인터넷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인터넷 산업 초창기를 촉진시켰는가. 그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의 욕망. 이게 이제 이 블록체인이나 이런 기술의 자본과 인력과 관심을 모이게 하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 인터넷 발전이 포르노 덕분에 촉진된 부분, 여기서 이제 포르노는 욕망을 말하는 거죠. 돈에 대한 욕망이나 뭐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본질은. 그 욕망이 촉진시킨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고 포르노를 규제하면 인터넷 후진국이 될 것이다. 기술 후진국이 될 것이다. 이거는 다 사실인 건 아니거든요. 예.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이런 유사한 종류의 논란이 있습니다. 네. 질서 있는 발전의 방향성을 규제가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에 드디어 다스 전직 고위 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당사자인데요. 김 전 사장은 최근 검찰에 여러 차례 출석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로 다스 전신인 대부기공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회사 설립 단계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계속 보고하고 관련 지시를 받았다라고도 이야기했는데요. 인사와 회계 등 세부적인 내용을 일일이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서 이행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주장은 이제 내부자들을 통해서 이전부터 제기가 됐는데 뭐랄까요? 그 회사 내에 정점에 있는 사람. 네, 네.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되는 진술입니다. 그렇죠. 이분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핵심 중에 핵심 초창기 멤버이기도 하고 그리고 BBK 때도 등장을 하고 비자금 사건 때도 등장을 하고 근데 이제 지금 요 보도만 보자면 다스 설립 때 인사회계 세부 내용을 보고 승인받았다는 건데, 지금까지 내부자 증언에 따르면은 그 이후로도, 예, 서울시장 시절에도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도 안가에 가서 주연 상황을 보고 결제받았고, 대통령 시절에도 대통령 자택에. 140억 원이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대통령 자택에 가서 그런 내용을 주요 사항을 결제받았다. 이런 내부자 증언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보도만으로는 이제 설립 초기에
인사회계 기타 중요 내용, 세부 내용을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건데, 그 이후로도 최근까지도 그랬다 하는 내용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여하간 이것만으로도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요하고 의미 있는 진술인 것이죠. 네, 뿐만 아니라 김성우 전 사장은 검찰에 자수서 냈다라고 하는데요. 자수서에는 과거 검찰과 특검 조사에서 자신이 거짓 진술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약간 감기가 드신 것 같아요, 그죠? 예,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보니까요. 예. 한 사람은 감기, 한 사람은 흉고임. 예. 굉장히 잘 어울리는. 예, 송구합니다. 자, 권승호 전 전무도 김성우 전 사장과 같은 시기에 현대를 나와서 같이 합류한 초창기 멤버로 이 두 사람 다 중요한 것은 결제 라인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절대 신임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돈을 맡겼으니까. 그러니까 쭉 문제가 됐던 그 120억 비자금과 관련된 경리가 그 위에 전무 그리고 사장 이렇게 직접 결제 라인이었다는 거고요. 이 두 사람이 입을 연다는 것은 사실은 비자금과 관련한 이야기도 사실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 어디까지 입을 열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과거에 다 거짓으로 진술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는 거짓이었고 지금은 이제 사실인데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현재 설립 초기에 관해서 입을 열었다는 게 보도되는 거고요. 예, 검찰한테는 더 많은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죠. 여하간 굉장히 중요한 두 사람. 이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여러 갈래의 수사가 있고 그때마다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직접 가는 가장 결정적인 그 공무원, 증인 이런 사람들이 석방되거나 구속 기각되거나 그래왔는데 이 다스는 그게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이라고 하는 청와대 시절의 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쭉 모여서 회의를 한다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분들은 정치인이고, 예. 본인이 뒤집어 쓰고 갈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근데 이분들은 다스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게다가 다스는 사기업의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다 모를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막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 다스 관련은. 제가 다스에 집중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자, 다음은요. 네, 또 다른 다스 문건도 나왔습니다. 어제 MBC가 보도했는데요.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돌려받겠다면서 미국에서 여러 건의 소송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백준 씨가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당시에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총무비서관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입수해서 보는데요. 미국에서 벌어진 BBK 소송과 관련해서 사건 수임료에 대해서 김백준 기획관이 관심을 가졌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백준 씨가 집사라는 얘기는, 금고직이라는 얘기는 벌써, 지금, 현 시점이 아니라 한 10여 년 전, 그 이전부터 나왔던 언론에서는 항상 알고 있던 내용인데, BBK 재판 때도 등장을 하죠. 김백준 씨가. 아예. 예. 그런데 이제, BBK가 투자한 140억, BBK에 투자한 140억을 다스가 돌려받는 과정. 여기서, 문건이 나왔다는 게 중요하죠. 이름이 등장하는 문건. 그러니까 김백준 당시 청와대 비서관에게 일개 사기업의 소송을 계속 보고하고 있었다는 그런 정황이 드러난 문건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김백준 씨는 이제 지금은 특활비 때문에 예, 오늘 영장 실질 심사 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 요 관련해서는 저희 영장 해설 전담 이정준 판사하고 잠시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좀 이따가 본인은 인정하지 않고 있죠. 김백준 씨는. 예,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고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부인하는 게 안 받았다고 부인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다른 얘기죠. 네. 그렇죠. 그랬었나 하고 나중에 뒤집을 수도 있는 얘기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법적인 용어로 들립니다. 맞습니다. 예. 예, 법적으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가 안 받았다보다 훨씬 좋은 대처입니다. 예. 나중에 가면 그랬구나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드러나면.
법적으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걸 잘 씁니다. 그래서. 예, 하지만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도 나왔다라고 하는데 국정원 직원 A씨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사에서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돈을 줬다라고 상세하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뭐 시기와 장소를 특정했으니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 관련해서 구속된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였죠. 예, 상세하게 시기와 장소와 그리고 뭐 돈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국정원에 준 사람이 지금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김백준 전 기획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요. 굉장히 법률 검토를 좀 받은 거죠. 예. 해명 과정에서 웃기는 일종의 자백이 나왔어요. 최근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 긴급회의를 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이 관련해서 긴급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긴급회의 후에 주장이 이런 게 나왔어요. 2008년인가요? 그 당시 아파트 근처에서 돈을 받지 않았다고 그거를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아파트 근처에서 돈을 받았다는 내용은 검찰의 구속영장이 없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예. 청와대 인근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파트 근처에서 받았다는 얘기 아니겠는가. 저는 역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검찰이 구속영장이 없는데 구속영장을 못 본 상태로 이제 돈을 받았다고 기억나는 장소들을 쭉 훑고 나서 거기서 안 받았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전략을 세운 것 같은데 그런데 아예 검찰의 구속영장에는 본인 아파트 근처는 없었다는 것으로. 예. 그 아파트 근처에서 뭘 받긴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억이 나서 안 받았다고 일종의 자백에 가까운 거죠. 예. 네, 뿐만 아니라 원세훈 전 원장도 검찰에서 특수활동비 상납 인정했다라고요. 어제 SBS가 보도했습니다. 다만 누구의 지시로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국정원장은 대통령 직속에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습니다. 예. 누구의 지시로 상납했는지 인정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국정원장한테 누가 지시합니까? 없어요. 예. 하지만 뭐 이번 열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예. 자, 본인이 이렇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처할 경우에 이 구속영장 과연 발부될 것인가? 예. 이정일 판사하고 잠시 후 그 부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관련된 소식이 또 있습니다. 국정원이 관변단체 어버이연합에 돈을 준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왔는데요. 어제 열린 유성욱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공판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각종 단체를 맡아 관리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어팀 소속의 직원 진술조서를 공개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매달 어버이연합에 200에서 300만 원 돈을 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위동원 규모에 따라서 10명 내외면 100만 원, 20명에서 30명이면 200만 원, 그 이상이면 300만 원 줬다라고 하고요. 대학 교수나 전 국정원 직원과 연락해서 현안이 있을 때 칼럼을 부탁하고 보통 30만 원의 원고료를 줬다라고 합니다. 어버이연합이 이렇게 동원된 시위라는 주장은 제가 2010년대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저도 어버이연합 항의 시위, 항의 방문 받은 적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노인분들이 와가지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다만 즐거운 점도 없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잘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예. 저도 그 시위에 같이 들어가가지고 김어준 나쁜 놈이라고 같이 욕하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을 여자로 오해해서 욕을 했다라는 건 유명한 사례입니다. 거기 나오면 다, 도마가 나오거나 일당으로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고, 따라 구호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과거에 이런 얘기하면 당장 또 이런 내용을 보도하는 언론사 앞에 쳐들어가가지고 또 공격을 했었죠. 예. 근데 이제 뭐 너무나 명백하게 국정원이 돈 줬고, 예, 관리했고,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특별히 관리했다는 얘기도 나왔죠. 예. 네, 원세훈 전 원장이 특별히 관리했다라는 건데 매우 싫어해서 종북 좌파다라는 식으로 초장의 싹을 잘라야 한다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하고 나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도 그 코스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아주 초창기부터 어버이연합이 붙었어요. 예. 그 이후로도 계속 이런 단체들이
박원순 서울시장 괴롭혔고 그 외에도 뭐 용산 참사 추모 집회라든가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 행사 때도 등장해가지고 예. 부관 참시 퍼포먼스 했죠. 국정원이 그런 거 시킨 겁니다. 네, 그리고 다 돈을 받아갔고요. 국민의 네. 세금으로요. 그렇겠거니 그럴 것이다라고 예, 짐작들을 다 했지만 그렇게 언론은 직접 그렇게 보도하지 않았었죠. 예, 그런 짐작들을 다 기자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소송을 당하거나 또 항의 방문을 당할까봐 사실이었습니다. 돈을 다 받아갔고요. 글 써도 돈 주고 시위에도 돈 주고 광고에도 돈 주고. 네, 광고료 단가는 200에서 800만 원 사이였다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국가의 정보기관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게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판사 블랙리스트 들어보셨을 텐데요. 뉴스공장에서도 현직인 차성한 판사가 나와서 관련된 청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예, 이 문건이 실제로 나왔다라는 건데요.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이 실물로 나와서 이에 관련된 조사가 추가로 진행되고 있고 관련된 진술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요것도 이정렬 전 판사에게 물어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말들 많았던 판사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실물이 있었겠죠. 발견됐기 때문에요. 있었겠죠. 본 사람이 봤다고 얘기하면서 시작된 거니까요. 근데 그거를 못 보게 그렇게 그동안 막아왔던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는 덮으려고 그랬죠. 예. 그냥 다 해결됐다고. 예. 뭐 해결돼요? 이제 드디어 실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요건도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요. 자, 이정렬 저희 전담 영장 해설 전담 판사님께서 연결도 있다고 하니 하나 정도 더 짚어볼까요? 블랙리스트. 네, 국가기록원에서도 블랙리스트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가기록원 외부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원을 블랙리스트로 찍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 기록물 유출 사건도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주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기록원에 보면 기록물들 중에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이 있다는 게 아니라 국가기록원에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국가기록원도 그 직원들 혹은 뭐 외부위원들요. 외부위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네, 특히 뉴스공장에 몇 번 나왔던 이소연 현 국가기록원장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서 실제로 교체 조치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국가기록원장이 됐어요. 예, 그렇죠. 야, 이 국가기록원에 왜 블랙리스트가 필요한 거죠, 이게 이해가 안 가니. 이게 이렇게 문건을 단순히 다루는 곳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것은 정부 기관 중에 블랙리스트가 없는 곳이 있었느냐. 없었나 봐요. 하긴 뭐 사법부에도 블랙리스트가 있었으니까요. 예. 그렇네요. 생각해 보니까. 사법부에 있었는데 뭐 어디 있었다는 게 놀랍겠냐 싶은데 그래도 국가기록원은 정말 의외의 곳입니다. 거기는 정부가 생산한 문건을 보관만 하면 되는 곳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참네. 예, 이명박 정부 시절,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그렇게 정부 부처에 상상하지 않는 곳에도 다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